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how are you?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가정법을 응용하기 위해서 도치라는 파트에 점프했던 거 있죠. 근데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우리 반 눈빛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면서 그러니까 뭔가 쌤이 100% 전달해 주고 싶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한 70%밖에 전달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느낌? 그래서 쌤이 오늘 첫 시간은 지난번에 했던 것을 마저 꿰면서 여러분들 한 번 오버랩 하자는 얘기죠. 지난 시간 우리 이만큼 했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다시 하면서 여러분들 오버랩 치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 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쌤이 요새 여러분들 되게요 옷도 좀 예쁘게 입고 싶고 이러거든요. 근데 쌤이 요새 반쯤은 노가다 생활하지 않습니까? 노가다 이런 말 좀 그러네요. Man your jobs. 그죠? 근데 전문가는 다 노가다예요. 왜냐면 자기가 직접 뛰어들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외과 의사? 뭐 이런 겁니까? 그래서 다 수술 지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거. 그리고 뭐, 프로페셔널 있죠. 뭐, 감독님? 그죠? 촬영 감독님. 그 다음에 나 강사도 전문 직종이잖아요. 왜냐면 남을 시키는 거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오라 읽어보세요. Manual 시죠? Manual jobs. 손으로 하는 일. 노가다. 그래서, 노가다만 쓰지 않습니까? 어쨌든, 요즘 쌤이 북문점 연다고요. 근데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쌤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 같지만 다 내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쌤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다 알아서 하락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다 그렇죠. 그러니까 쌤이 몇 번 쌤도 학원을 개원해봐서 알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쌤이 다 해야지.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충고를 받으면서 쌤이 좀 많이 개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쁜 옷 입고 원래도 예쁜 옷 안 입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파자마 입고 다니도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예쁘다고 해. 자, 그럼 자, 죄송합니다. 소배 그러십니다. 그래서 쌤이 복장 이래서 좀 죄송해요. 오늘 쌤이 대말 바빴습니다. so busy. 오케이. 어쨌든 우리 반 보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고 좋은 거 있죠. 우리 반 정말 삶이 평온해 보이십니다. 그에 비해서 쌤이 so busy. 너무 so many things to make a decision. 결정할 일도 너무 많고 그래서요. 마음이 좀 분다웠는데 수업 시간에 들어오니까 it seems like a holy place. 그죠? 근데 holy place 그 시간표도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요. 많이 확인하도록 하세요. Holy place 뭐예요? 성스러운 장소죠. 오라보세요. A holy시죠? A holy place. 아셨죠? 여러분들께서 좀 성역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마음이 좀 좋습니다. 우리 보니까요. 그러면 쌤 생각에 있는 가정법의 도치를 가르치는 작업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보십시다. 참은 다행입니다. 우리 가정법 얘기할 때 여러분들 1, 2, 3, 4가 있는데요. 쌤이 대놓고 일단 뭐 하나 물어볼게요. 읽어보세요. Did I 시작. Did I know? 우리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들 그 다음 보세요. Were I 시작. Were I you? 그 다음에 보세요. Had I 시작. Had I known?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Should you 시작. Should you have? 우리 근데 나 할 말이 뭐냐면 우리 영어에서는 일로 한번 와보실래요? 여러분들 이런 거부터 아는 거가 되게 기본적인 영어에 가지고 있는 어순을 익히는 거예요. 영어는 주어 나오고 나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동사가 나와야 정상이고 순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동사가 나오고 나서 주어가 나오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순치 그럽니까? 도치 그럽니까? 도치. 이거 참 한자어도 참요. 선생님 한문을 정말 잘 모르거든요. 지 말씀 말고는 잘 못 읽는 거 있죠, 사실은. 근데 이게 다스릴 치자인가 모르겠다 보니까 순치 도치에서 한자어는 정말 뜻글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국말이잖아요. 한자어가. 그래서 우리가 Chinese 하고 나서 우리 반이 보통 문자는 뭘 써요? 레터가 문자입니까? 근데 중국말은 여러분들 한자어는요. 하나가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릭터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쌤이 할 줄 아는 거 뭐 이런 거 아시죠? 그렇습니까? 매산자 이런 거. 하나가 뭡니까? 마운틴 같은 거 다 뜻이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러면 뭡니까? 시내입니까? 뭐 이런 거. 그래서요. 영어는 여러분들 레터 그리지 않고 뭐라 그러게 문자가 아니고 하나하나가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 왜 알파벳 C는 뜻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도 기억은 뜻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한자는 하나가 다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는 뭐라 그러게요? 그렇죠. 그래서 캐릭터 써요. 한자는. 아시죠? 여러분들 몰랐죠? 이거는 들어갑니다. 한자 영어로 해보세요. How do you say 한자 in English? 영어로 해보세요. Chinese 시작. Chinese character. 그래요. 한자 하나를. 근데 so many Chinese characters. 문제는 한자가 지 말씀만 있는 게 아니란 거죠. 그래서 한자 잘 못 읽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쌤이 한자어를 쓰면 쓸수록 느끼는 건데요. 이 언어 중에서 한자도 정말 좀 재미있는 언어인 것 같아요. 쌤 잘 모르긴 하지만. 왜냐면 하나만 외우면 거기에 담긴 뜻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순치, 도
도치 얘기다가 쌤이 그 얘기 나왔습니다. 순치는 순리대로 가는 거죠. 말의 순서가 주어 챙기고 그다음 뭘 챙기고 동사 챙기고. 근데 도치라는 것은 염려미가 바꿔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서 자체가 주어 동사입니까? 동사조입니까? 동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자도 되게 재밌죠. 한자를 뭐라 그런다고요? 외워보세요. Chinese 시작. Chinese characters 자셨어요. 그러면 쌤 다시 한번 봐주시면서 그러면 순치가 주어 동사고요. 도치는 뭐라고 세며 동사주어를 뜻하는데 자셨죠. 그런데 보통 도치가 일어나는 경우는 쌤이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면 무슨형? 의문형이 일어날 때 그래요. 의문형 만들 때 유아 한글미가 아유 한글미가 아유 한글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두 번째 뭐 하고 싶을 때요? 강조하고 싶으면 다 도치래요. 왜요? 우리가 도치를 하면 의문문도 아닌데 도치가 돼 있으면 우리 독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학습자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지 뭐. 도치하는 거. 그죠? 근데 멀쩡해도 모를 판에 뒤집어 놨어요. 우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 도치의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다고 세면 보통 7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의문형 말고 그 7가지를 익히셔서 여러분들 미리미리 독해 시간에 그 대비하는 클래스 그게 문장 보는 클래스고 근데 그 자기가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 공부하는데 그걸 좀 해보고는 싶지만 안 맞는 친구는 딴 거 우리만 할 거 많지 않습니까? 딴 거 하면서 기다리세요. 아시죠? 언젠가 시간표 뜨겠죠. 근데 오시면 돼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중에서 제일 빡신 놈이 이겁니다. 얼마나 의문형 만들어서 동사 주어도 규칙이 있는데 얼마나 쌤한테 니 배고프나 한 번만 물어보세요. Are you 시작? Are you hungry? 잘하셨죠? 다시 하겠습니다. 오케이. 니 배고프나 물어보세요. 쌤들. Are you 시작? Are you hungry? 잘하셨죠? 여러분들 쌤들 커피 좋아하냐 물어보세요. Do you like 시작? Do you like coffee? 잘하셨죠?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너는 과거에서 지금까지 런던에 가봤니? 해보세요. 우리 반이 잠깐만 실용용법 수입한 아닙니까? 시제 배웠죠? 해야 되겠네. 과거 지금까지니까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에서 지금까지입니까? 그러냐? 과거에서 지금까지. 시제가 하나입니까? 두 시제가 걸쳐집니까? 두 시제가 걸쳐지잖아요. 맞죠? 그러니까는 perfect이에요? simple이에요? perfect. 근데 기준치를 잘 봐야죠. 과거에서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무슨 완료? 지금 완료. 현재 완료. 그죠? 해보세요. Have you ever 시작. Have you ever been to London? 우리 하셨죠? 그 다음에 니 개고기 묵었나? 해보세요. 쌤들. Have you ever 시작. Have you ever had dog meat? 우리 했던 기억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고 나서 그 다음에요. 우리 영어 공부할 때 이거 우리 다음 주에 나오는데 뭐 하는 게 좋은 생각이다. 이런 조동사가 뭡니까? should입니다. 그러면 나한테 얘기해보세요. 선생님 나 가는 게 좋을까요? 해보세요. should 시작. should 알고 우리 그러고 나서 쌤하고 대박 냅니다. 쌤 보십시오. 지금 쌤님이 해놓은 거는 뭐예요? 우리 다 퀘션 마커가 있으니까는 여러분들 강조하기 위한 도치입니까? 의문형입니까? 의문형. 그래서 강조를 위한 도치법도 형태는 의문형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뭘 뜻하는 거냐면 비동사는 그대로 뭐만 하면 됩니까요? 주어 동사만 뒤집으면 되죠.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쌤한테 너 배고팠었냐 해보세요. 과거 시제 were you 시작. Were you hungry? 그냥 여러분요. 일반 동사는 조동사 뭘 가져와야 된다? do가 와야 되고 여러분들 이러한 조동사 뒤에는 항상 여러분들 동사에 뭐 씌워야 된다고요? 원형. 그래서 보니까 조동사, 주어, 동사에 뭐? 원형. 아시죠? 그래서 그러니 do you like 나오는 거야. 그럼 쌤한테 너 커피 좋아했었니? 해보세요. do예요. Did you like me가? Did you like coffee? 그다음 여러분 have 같은 경우에는 조동사긴 하지만 조동사 뒤에 have 계열의 조동사 뒤에는 무엇이 와야 됩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동사 원형입니까? pp입니까? pp 왜? 완료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건 have 플러스 pp니까 무슨 완료? 현재 완료. 그러면 had 플러스 pp는 무슨 완료라고 세며? 과거 완료 하실 수 있겠죠. 그다음 여러분요 should라는 조동사도 do랑 똑같아요. 항상 그 뒤에 동사에 뭐가 와줘야 됩니까? pp입니까? 동사 원형입니까? 동사의 원형. 여러분들 여기까지. 그러면 선생님 지금 했는 규칙은 무엇을 만들 때 쓰는 것이다? 기초용법 B 때. 그러니까 기초용법 수업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근데 기초용법은 정말 기초해요. 그죠? 기초용법에 그 기초용법 공부할 때 언제 배웠던 것 같아요? 의문형 만들기 위해서 쌤하고 했던 이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실용용법에서 의문형 만드는 방법하고 강조하는 방법하고 똑같다고 쌤이 도치하는 방법 자체가 아시죠? 그래서 가정법 도치라는 것도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러려니 하지만 막상 형태를 들이밀면 기초약한 친구들은 이걸 잘 모르면 가정법 도치도 잘 모르는 거죠. 왜? 방법이 똑같으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기초용법 B에서 의문형 만드는 도치를 열심히 하고 실용법 C에서는 if 가정법을 강조하는 도치를 열심히 하고 알고 보면 한 집 식구란 얘기입니다. 형태 자체는 아시죠? 그래서 예를 한번 복습하고 이제 일로 와볼게요. 여러분들 일로 와보십시오.
한번 나니까 몰랐죠? 염담이가 읽어보세요. Did I know? 시작. Did I know his number? 끊어보세요. 우리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옆 딱 끊고 나니까 이상하죠? 이렇게 얘는 주절이잖아요. 근데 원래 주어 동사 주절이 나오고 나서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원래 절과 절을 접속하는 뭐가 한 개 있어야 됩니까? 접속사가 한 개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머릿속에 반짝반짝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불이 탁 켜지면서 이상하다. 접속사가 왜 없어졌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접속사가 생략됐으니까 없어졌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접속사는 이쯤 되면 떠올라야 돼요. 혼자 남겨지면 끝까지 쌤 다 해주면 돼요. 접속사가 생략되고 도치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쌤이 아랫게 여러분들 어저께요. 여러분들 가정법에서 도치 만드는 공식 1번 뭐를 생략해라? 이 부생략하고 여러분들 동사조미가 조동사미가 동사조 도치 그게 바로 가정법 강조를 위한 도치법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렇게 챙기고 나서 그러면 나한테 해보세요. 내가 금마 번호를 안다면 염담이가 내가 금마 번호를 염담이가 안다면인데 여러분 얘를 의문문으로 생각하면 진짜 웃기죠. 내가 금마 번호를 알았었나? 그게 아니잖아요. 왜? 퀘션 마크 없죠. 그러니까는 접속사가 없어요. 생략된 접속사 뭐가 떠오릅니까? if. 그러면 원래대로 뒤집으면 뭐요? 합체해야지. 아시죠? 해보세요. if I 시작. if I knew. 나 그만 해도 되죠. 뭐야? 가정법? 아시면서 이런 거 아닙니까? 다시 해보세요. 가정법. 과거. 잘 하셨어요. 가정법 과거 조동사의 뭐? 과거. 그래서 가정법 과거. 근데 만약 내가 금마 번호 안다면 내가 너에게 말해줄 텐데 실제로는 가정법 과거는 여러분들 얘가 번호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아시죠? 그냥. 그럼 그거 사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가정법 때문에 한 일주일 이렇게 고생하면서 투자를 하는데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그죠? 가정법을 했다는 느낌을 가진 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은 뭐 알아듣고 뭐가냐 그죠? 여러분들 그 지금 안 하면 평생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용문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그죠? 확실하게 한 번 해놓으면 또 평생 편하죠. 그다음에 여러분 그럼 밑에 거 2번 해보세요. What are 시작. What are you? 이상하죠? 의문문도 없는데 도치가 있는 거 알겠죠? 그리고 이건 도치 중에서 뭐 같아요? 일반 동사요? 비동사요? 비동사. 일단은 주어 동사 같고 주어 동사 같으니까 근데 절과 절로 접속하는 무엇이 와줘야 된다고요? 접속사. 그래서 접속사 살려보세요. If I 시작. If I were you. 자 있죠? 내가 너라면 해보세요. If I 시작. If I were you.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If I were you, I wouldn't do that.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국가 챙겨주시고. 그다음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도 뭐야? 가정법 뭐라고 세며? 과거. 근데 여기서 쌤 포인트 잡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원래는 I 다음에는 뭘 써요? 정상입니까? I were입니까? I was입니까? 원래는 I was예요. 그런데 가정법이라는 세상에서는 다시 가정법 세상에서는 was를 쓸 일이 있으면 were 쓰는 걸 훨씬 좋아합니다. 왜냐면 원래는 I 다음에 were를 써야 됩니까? 원래 was를 써야 됩니까? was고 were를 쓰는 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도 if I were 그래서 were를 써줌으로써 이 문장은 불가능한데 백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불가능한데 한번 던져보는 가정법 과거니까 쫄지 말고 들어주세요. 이런 이제 상징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was는 뭘로 바꿔야 됩니까? 다들요? were인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was는 were로 바꾸면 were는 was로 바꿀까요? 그러면 제자리 공부합니까? 밤새도록 돌다 말 건데 그 짓을 왜 해보세요. 꼭이 때니까요. 수업 마치고 나면 한 명이 와서 was를 were로 바꾸면 were는 다시 was로 바꿀까요? 그러면 계속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뭐만 뭘로 바꾼다고 세며 was만 were로 바꾸시고 그러고 나서 미크게 만났는데 우리 반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그냥 if I was you 쓰던데요. 네, 쓰는 양인도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왜 문법적으로 틀려가면서 말을 강조를 말빨이 작은 애가 있고 근데 우리 한국말이 가지고 있는 말빨을 다 말빨이란 말 되게 나빠 보이네. 말의 뉘앙스를 굉장히 살려주면서 그죠? 말의 삐를 살리면서 문법적으로 또 딱 배운 것처럼 곱게 예쁘게 잘 쓴 사람도 있고 여러 질이지 않습니까? 근데 구어체적으로는 다 통용이 되죠. 알아들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에서 언어가 가진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화에서는 I were이 맞아요. was가 돼요. 회화에서는 둘 다 돼요. 둘 다 됩니다. If I were you, if I was you.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교육받은 이들, 여러분들 뭔가 언어의 기교를 살리고 싶다면 가정법 과거에서는 was를 선호하실 겁니까? were를 선호하십니까? were. 그 말이에요. 포인트가 아시겠죠? 선생님 되게 아는 체 많이 하죠? 다 책에 있는 얘기를 쌤이 읽고 아는 체 하는 겁니다.
책을 열심히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반의 학습 목표예요. 왜냐면 어차피 쌤은 사라질 테니까. 아시죠? 근데 자기가 남아야 된다. 자기 머릿속에. 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럼 보세요. 내가 너라면 해보세요. If I were, 시작. If I were you. 잘하셨죠? 그래서 그럼 그거까지 챙겨두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여러분들 이거 되게 재밌죠? 내가 부자라면 해보세요. If I were, 시작. If I were rich. 임마 부자입니까? 부자 아닙니까? 부자 아니죠? 내가 24살, 우리 반 24살이 너무 많을 수도 있겠다. 우리 반에. 좀 생뚱난데요. 그러니까 왜 겪을락합니까? 그 질풍노도에 24에서 30까지를 그런 겁니까? 그냥 즐겨보세요. 토네이도입니다. 토네이도. 그죠? 내가 24살이라면 해보세요. If I were, 시작. If I were 24 years old. 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짜자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러면 다시 도치를 들어가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Had I known, 시작. Had I known his number. 뭘 넣을게요? 여러분 이때 이상하죠? Had 플러스 PP는 좋다 이거죠? 근데 주어 동사고 또 주어 동사니까 접속사 뭐가 생략이다? 이제 if 알겠죠?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합체하죠. If I had, 시작. If I had known his number. 대답. 여러분 임마가 가정법이고 임마요. 과거 완료. 가정과거 완료. 여러분들 조동사에 뭐시 왔습니까? 이거 틀렸네. 여러분들 그럼 보십시다. 여러분들 한번 고쳐볼까 셈이요. 요까지가 셈 뭐라 합니까? 요까지가 셈 뭐라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쓰고 나서 여러분들 여기 원래는 뭐 써야 돼요? would have told you. 얼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이거 이해가십니까? 그럼 보세요. 원래는 얘가 가정법이고 요마가 뭡니까? 그러면요. 과거, 완료. 근데 요거는 뭐예요? 그러면요. 가정법, 과거, 완료. 조동사에 뭐 써야 됩니까? 완료.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 과거, 완료인데 요 말도 맞고 요 말도 맞아요. 그래서 쌤이 지금부터 뭡니까? 혼합 가정법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고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개 더 남았습니다. 좀 기다려보세요. 일단은 우리 반이 여러분들 연말을 이해해볼까요? 내가 만약 근마번호를 과거에 알았으라면 쌤 입에서 뭐가 터졌습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는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과거에. 그럼 보세요. 과거에 내가 근마번호를 알았으라면 과거에 내가 너한테 말해줬을 텐데 실제로 과거에 나는 너에게 근마번호를 몰라서 얘기해 줄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말 참 이렇게 하죠. 대구 스타일 뭐 합니까? 몰라가 못 해줬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가지고 과거 완료로 과거적 얘기는 가지고 과거 완료니까 우리가 아이고 그때 알았으면 그때 해줬을 건데 몰랐으면 못 해줬는데 뭐 말이 많아 이렇게 그죠? 대구 스타일 좀 나오죠. 대구 스타일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을 원래대로 들어보세요. If you 접속사 살리고 나서 근데 합체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원래대로 들어가 보세요. If you should 시작. If you should have 얼마나 뭐가 느껴집니까? 선생님이 if절에 조동사 뭐가 떴다? should가 뜨면 뭐라고? 가정법? 미래고 안 일어났으면 하는 미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보세요. 야 만약에 너가 그렇게 정말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지만 어떤 문제라도 있다면 tell me 나한테 말해라.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얼마큼 재미있냐면 선생님이 말하기 패턴반이라는 수업을 합니다. 다음 달에. 그게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들 쌤은 나름대로 재밌다고 생각하니까 말이란 게 그죠. 야 너 나한테 말해라 해보세요. tell 시작. tell me. 근데 말하는 데는 여러분들 보세요. 재밌는 말이 많아요. 나한테 말해라 할 때 tell me 말고 또 뭐 합니까요? 바로 답자 say to me. 그죠? 오금은 이렇게 되죠. 바로 말고 답자 talk to me. 그죠? 이렇게 하면 되죠. talk to me, say to me. 오빠한테 말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은 뭐 합니까요? 이렇게 되죠. 말해라 해보세요. Let me 시작. Let me know. 목적 봐도 시켜라. 말합니까? 내가 알도록 시켜라. 바로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야, let me know. 이게 바로 뭐야요? 말해라. 이 말합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해야 되고. 이것이죠. 혹은요, 야, 만약에 너 어떤 문제 있어요? 그럼 공식적으로 씁니다. 뭡니까? 나한테 연락해라 해보세요. Contact 시작. Contact me. 혹은 뭐라고 합니까? 연락해라 해보세요. Keep in touch 시작. Keep in touch with me. 우리 말 들어보셨는 거 안 같습니까? 해보세요. Keep in touch 시작. Keep in touch with me. 여러분들 쌤 지금 하는 것이 말하기 패턴반이라는 것에서 하는 기교예요. 여러분들서 말해레이크 하는 말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죠. 여러분들 근데 keep 대신에 뭐도 많습니까요? 야야야 연락해라 해서 get in touch 시작. get in touch with me 이렇게 쓰고 또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stay 동사만 쓰죠. 야 너 나한테 말을 해보세요. stay in touch 시작. stay in touch with me 상태를 유지하다. 알겠죠? 또 여러분들 토익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것 중에서 우리는 발음해서 이거 몸을 길게 발음하겠다. reach 이게 뭐야? 손이 닿다, 내 도달하다,
연결하다 뜻이죠. 여러분들 의미가 도달하. 나한테 연락하라는 얘기는 나한테 도달해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연락해라면서 reach시죠. reach me. 그러면 선생님요. 이런 거 되게 공식적이고 이건 비공식적이고. 그렇습니까? 말해래 하는 말도 이렇게 많다는 얘기죠. 이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알려달라는 얘기 혹은 그러니까 나한테 좀 일러주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말 자체가 하나 둘셋 넷 다 일곱 여덟 쌤이 여덟 아홉 개 줬잖아요. 이게 열댓 개 됩니다. 그러니 우리반 뭐예요? 우리반이 듣기 시험을 치러 가신 거예요. 근데 왜 사운드는 다 들리죠, 우리반이. 우리반 사운드가 안 들리면 이비인후과에 가셔야 되죠. 사운드는 다 들리죠. 우리반 예를 들어서 tell me 이렇게 사운드는 다 들린데 여러분들 히어링은 된다는 얘기죠. 근데 뭐가 안 됩니까? listening이 잘 안 되죠. 듣고 comprehension 이해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사운드가 그냥 그 소리로만 들리고 그죠? 근데 언어로 들리지 않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학습을 극복하셔야 돼요. 근데 그래서 미리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내 입으로 자꾸 만들어서 블라블라블라 해보셔야 돼요. 그나마 다 들립니다. 그래서요, 쌤 제가 듣기 공부를 어떻게 빨리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초창기 듣기 공부는 뭘로 합니까? 귀로 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자꾸 옵니까? tell me, reach me 이렇게 옵니까? 입이 귀입니다. 입이 귀. 내가 입으로 할 수 있는 것만 들을 수 있어요. 명심하십시오. 쌤 그렇게 하니까 힘들고요. 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얼마 원래 그렇지. 왜 초장이 날로 담으려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노력해야죠. 그러니까 자꾸 입으로 해봐요. 어차피 우리가 언어 공부를 하러 오셨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reach me, tell me, keep in touch with me, 플랑플랑플랑 여러분가 자꾸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하기 패턴반이에요. 아시죠? 공부할 때 뒷방만 쳐 기초복화도 해라. 말하기 패턴만도 해라. 뭐겠어요? 우리 쌤하고 하려고 만나지 그러면 뭐 그죠? 놀라고 만났나? 어쨌든 있지 않습니까? 놀거리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쌤 그래서요. 여러분들 내 입으로 확실하게 하나가 나오면 거기 회화방 가셔서 잘 들리고 듣기 시험도 성적이 오릅니다. 본문에는 뭘로 나옵니까? tell me로 나왔죠? 여러분들 근데 뭐 합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 정답에는 let me know나 reach me가 나와도 무슨 말인지 알도록 해라. 됐죠? 여러분들 그 쌤이 이런 얘기도 좀 해주고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딱 돌아오셔가지고 여러분들 if 절에 뭐가 떴어요? 여러분들 should가 떴으니까 뭐 합니까? 가정법? 미래 잘했죠? 여러분들 그런데 시험 문제 어떻게 의미가 쌤이 막말을 해보니까 얼마큼 못되게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못되게 쌤 못되게 내보겠습니다. 여기 타다닥 이렇게 타다닥 시험 문제 못되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있으면 여러분 잘 보세요. 1번 이렇게 나와서 1번 어미가 헤드 2번 우드 3번 구두 4번 슈드 이렇게 나요. 이게 토익의 파트 5, 쌤이 다음 달에 토익의 기초 토익하고 파트 5를 공부를 하는데 아마 재밌을 겁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문제로 어떻게 정답으로 이어지는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쌤 제가 때가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반 때는요 내가 항상 안 됐어요. 하고 나면 실력이 쌓이는 것이지 뭐가 실력이 돼서 공부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막 부딪혀서 해보세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죠? 공부한데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딱 보시고 나서 문법 정리는 여러분들 많이 하실수록 좋아요. 여러분들 딱 보니까 이상하죠? 이거 보세요. 헤드 우드 시죠? 헤드 우드 쿠드 슈드죠.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죠? 제일 혼날 만한 게 뭡니까요? 밀어볼까요? 제일 혼날 만한 게 뭡니까? 헤드입니다. 왜요? 우리는요, 요 보니까는 해부가 나왔죠. PP가 나왔습니까? 동사 원형입니까? 동사의 원형. 잘 셨죠? 우리 동사 원형은 무슨 계열입니까? have 계열입니까? should 계열입니까? should 계열이죠. 쌤이 have 계열의 조동사가 있으면 뒤에 무엇이 와야 됩니까? 원형입니까? PP입니까? PP가 와야 돼. 그래서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험장에 가셨을 때 선생님을 떠올리시면서 얘를 포인트로 잡아야 돼. 키워드.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선생님이 기초 토익하고 파트 5, 6세 문제 풀이 시작하거든요. 거기서 상을 어떻게 하면 뭐를 보면 이게 정답이다. 그렇게 딱딱 자꾸 연습을 하셔야 시험장에 가서 선생님이 없어도 뭐를 보고 뭐를 찍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시간을 절약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럼 보세요. have를 보고 나서 얘를 찍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딴 거 쓸데없는 거 한 개 보시고 아시죠? 시험장에 가셨으면 왜? 뭘 물어보는 문제인지 보십시오. 가정법 뭐? 강조 도치 아닙니까? 근데 그럴 때 동사 원형이 올 수 있는 것은 뭡니까? have 계열입니까? 아니면 should 계열입니까? should. 그래서 이거 했는 친구는 제일 쌤만 공부 많이 하시면 되겠죠. 쌤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원래대로 살리면 if 살리고 뒤집었을 때 if 절하는 선생님이 가정법 미래는 뭐가 있는 것이라고요? would입니까? could입니까? should입니까? should. 그래서 인마가 정답으로 채택이 되고 인마들은 좀 꺼져 주셔야겠어요. 그래서 should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 문제 또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아까처럼 아까 쌤 사지선다로 이 똑같은 게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요번에 이게 뭐 나왔습니까?
야를 보고 키워드를 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근데 그러면 오란요 쌤 좀 더 못되게 내볼게요. 셈이 사라지고 없어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났어요. 쌤 지금 하는 것이 가정법에서 가장 어렵게 쉬운 문제 나오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제일 쉽게 나오는 게 이겁니다. 오늘 그건 좀 알겠죠? 앞에가 가정법 과거 같으면 뒤에는 조동사 뭐? 과거. 앞에가 완료는 뒤에는 뭐예요? 그러면요? 완료. 근데 앞에가 현재니까는 조동사 현재형. 그거 좀 알겠죠? 그래 나오면 발가락과 풀으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거 말고 조금 더 난이도를 여러분들 주고 싶으면 즉 750점대 애들만 데려가고 싶은 거지. 여러분가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죠? 대강 뭐 이해는 잘 못하면서 공부했는 애들 다 떨어뜨리고 싶잖아요. 이번에 토익에서요. 다 이제 막가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문제를. 그럼 변별력을 싹 끌어올립니다. 가정법 문제 한 개를 난이도 1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아까 쌤 했는 것처럼 if, 그 다음이니까 have, had, 그 다음이니까 should 내가 이렇게 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답 찾아내는 방법 볼까요? 선생님이 머리를 딱 따갈라봤을 때 그죠? 재밌죠? 좀 끔찍하긴 한데요. 문제풀이 할 때는 어때요? 재밌다니까요. 선생님 머리를 딱 따갈라서 선생님 머리 회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되게 재밌겠죠? 시신경에서 지쌤이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뭐를 보고 머릿속에 드스득 움직여서 정답이 탁 나오는가? 우리만 보는 포인트가 되게 다를 수 있어요. 선생님 이 문제 보자마자 뭐를 딱 보겠습니까? 논을 딱 보죠. 일단 ABCD를 딱 보고 나서 논을 딱 봤는데 우리 반요 이때부터 뭔가 보는 포인트가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딱 보자마자 뭐 뭔지 모르고 연습이니까 계속 읽어가는 사람이 있겠죠. 뒤에까지 끝까지. 그러니까 시간이 없지. 그래서 파트 7 장문 독해는 무슨 문제 나온지 모르죠. 그래서 왜 시험 치고 나서 친구들이 이번에 파트 7 좀 쉽더라. 이건 뭡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시험 쳤잖아요. 뭡니까? 못 읽고 나왔죠. 답지에 일단 기둥을 세우고 나왔죠. 기둥을. 이번에 C로 다 간다 이런 거 있죠. 좀 씁쓸합니다. 그죠? 근데 그 말이 필요 없어서 자기가 되게 힘들지 뭐. 그러면 그죠? 그렇게 안 하시려고 하면 선생님이 머리를 딱 따갈라서 회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셔야 돼요. 이 문제 딱 보자마자 선생님은 논을 봤어요. 여러분들 논 동사 뭡니까? PP입니까? PP죠. 여러분들 PP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 뭐시 와야 된다는 얘기인가 물어보는데 if 하면 정말 혼난다. 왜? if가 나왔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만약에 주어가 나와서 PP가 나오려면 앞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had? PP가 나와야 되죠. 그렇습니까? 야는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몇 번 하면 바보 발입니까? 그러면 PP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가 have 계열의 조동사입니까? should 계열입니까? have지. 그렇습니까? should도 바보 발이지. 그리고 임답니까? 정답은 have 아닌 뭐요? had죠. 그러면 쌤은 또 옳은 거 없으세요? 쌤이요 제일 짠 거 뭐라 합니까? 가정법 현재 완료 헷갈린다 하는 사람 쌤 지금 싫어한다 그랬던 기억나세요? 근데 가정법은 현재 완료입니까? 과거 완료밖에 없습니까? 과거 완료. 그죠? 그래서 have입니까? had입니까? had 이렇게 푼다고. 아시죠? 뒷동네 안 보고 쌤 여기서 다 해결했죠. That's what you have to do. 그러니까 that's what you have to know or learn from me. 쌤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게 바로 문제풀이반입니다. 그러니까 문법 정리가 어느 정도 돼가면서 문제풀이반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병행하시면 최고로 대박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근데 쌤한테 문법만 백방 한다 그래서 또 이런 방법을 아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 입체적인 공부를 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는 쌤은 문법 정리 빨리 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우리 세 가지 학습 목표 중에서 가정법 응용을 좀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쌤이요. 응용하고 혼합가정법이 있는데 쌤 혼합가정법은 필기를 지금 두 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쌤이 이거 혼합가정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안 지웠죠. 그래서요. 그래서 이거 지금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지우고 우리만 좀 따라 적으십시오. 혼합가정법은
본인이 선생님 설명을 딱 듣고 딱 깨닫고 나면 정말 쉽고요. 근데 안 그러면 진짜 힘들고 그렇습니다. 필기를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똑같아요. 쓰는 거. If I had studied English, I'd be reading for the job now. 이렇게 쓰고 A would apply, B applied, C would have applied, 삼지선도 한번 해볼까요? 충분한 것 같은데. 됐습니다. 자, 우리 보십시다. 필기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설명 점프하면 되고요. 우리반이 아마 혼합가정법도 여러분들 카페 들어가시면 우리 친구 중에 one of my students, he posted what we written, 우리가 what you've written 이거 썼는 거요. 다 노트 필기로 저기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 칠판이 뭐 보고 안 보고가. 일단은 여러분들 쌤하고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일단 토익 시험에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if가 나왔습니다. 지금 if가 나오면 선생님은 본능적으로 세모를 이렇게 치게 됐어요. 근데 접속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주절입니까? 주절에 종처럼 달려있는 종속절입니까? 종속 부사절이잖아요. 근데 그러나서 보니까 이거랑 두 문제를 푸는데 일단요 A, B, C, D를 보시라 그래요. 이까지는 뭐라고 세며 부사절이고, 근데 지금 이건 뭐야? I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는 주절입니까? 부사절입니까? 주절. 접속사 없이 시작하니까 주절이죠. 여러분들 그럼 쌤을 잘 봐요. 지금 시험 문제가 딱 보니까 여러분들 A 이거 보세요. 삼지선다로 줄여줬습니다. 쌤이 이거 보세요. would 시죠. would apply. 그 다음에 2번 이거 보세요. 뭐라고요? applied. C번요. would have applied. 여러분들 사지선답니까? 삼지선답니까? 삼지선다니까 우리한테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모르는 거는 끝까지 다 피해 댕기는 재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답을 잘 피해 댕길 수 있어요. 두 개만 줘도 틀릴 수 있어요, 우리는요. 그죠? 그래서 사지선다 아니고 삼지선다도 그렇게 뭐 우리 반이 쉽지가 않은 문법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 반 보니까 여러분들 얘는 알고 보니까 조동사의 무슨 시제입니까? 그 얘기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조동사의 무슨 시제입니까? 그러면요. 과거, 임마는 조동사 있다 없다? 없다. 얘는요. would have BP니까 조동사의 뭐라고 세며 완료형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면 딱 포인트 잡으셔서 얘 딱 보자마자 느낀 것이 여러분 지금 주절의 블랭크입니까? 부사절의 블랭크입니까? 주절. 주절의 블랭크는 시제 문제 누굴 향해 달려가라? 부사절 향해 달려가셔야 돼요. if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가정법. had 플러스 pp니까 뭐라 그럽니까? 과거 완료. 여러분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누구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면요. 가정법 과거 완료 조동사의 뭐? 완료. 그죠? 여러분들 조동사의 완료니까 여러분 몇 번 찍으셨습니까? 몇 번 정답? C. 그래서 여기다 뭐 적어야 됩니까요? would have applied. 여러분 요새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apply for가 뭐예요? 어디에? 지원하다 원선에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법 과거 완료는 입에서 뭐가 터져야 된다고 세며 과거에. 그럼 여기서 가보세요. 읽어보세요. If I had 시작. If I had studied English. 여러분 실화일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됐습니까? 과거에 내가 영어 공부를 했었더라면 슬퍼지기 시작했죠. 근데 그래 보세요. I would have 시작. I would have applied for the job. 과거에 그 직업에 지원했을 텐데. 정말 안타깝죠 이런 거. 근데 학교에서 왜 국제 봉사단 같은 거 그런 거 하면 참 재밌을 텐데 봉사하면요 봉사도 쌤은 요새 봉사 같은 거 안 한 것 같아요. 봉사하는 힘을 우리 요즘 쌤 티칭에다가 많이 쏟고 있는 것 같아요. Lucky you. 제가 너무 잘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에너지보다 조금 더 쓰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교실에서. 그래서 그런데 선생님도 어떨 때는요. 이렇게 봉사가 습관이잖아요. 보통 보면 자꾸 하는 사람만 계속 하죠. 봉사인구란 게 해보시라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자꾸 하는데 그래서 봉사도 습관이라는 얘기 선생님 되게 좋아합니다. 뭐든지 습관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어쨌든 여러분들 임마가 가정법 이후에 과거 하려고 얘가 뭘 합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 저거죠.
조동사의 완료.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 가정과거 완료인데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과거에 내가 영어 공부를 했었더라면 과거에 내가 그 직업에 지원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 직업 말고요. 왜 해외 봉사 같은 거 대학생들 모아서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참 좋은데 언어가 돼야 됩니다. 힘만 세가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럼 내 운동장에 뭔가 전봇대나 세우고 이런 것밖에 안 시키죠. 그러면 왜요? 그런 게 딱이에요? 그럼 군대를 들어가셔야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언어가 돼야 뭐 이렇게 그죠? 외국인 친구들하고 make friends 말 배워주세요. 뭐 친구 사귀다? 친구도 좀 사귀고 그죠? 문화도 배우고 culture gap도 좁혀가면서 우리가 한국에 술 시게 먹는 거 이런 거죠. 갖다 하면 막 3차까지 때리고 이런 것도 한번 보여주고 우리 그죠? 쓰러지지 않으면 술 먹기 시작하지 않죠. 뭐 이런 한국의 이런 그러니까 거짓 문화도 보여주고 뭐 이런 거 에세트라 걔들은요 살짝 먹고 이런 애도 많고 이거 뭐 그러니까 어쨌든 뭐 술을 예를 드는 건 좀 죄송하긴 한데 뭐 그런 게 필요하죠. 우리는 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과거에 내가 영어 공부를 했었더라면 과거에 내가 그 직업을 뭐 할 수 있었을 텐데 그죠? 지원할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과거에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 직업에 지원할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쌤이 좀 더 슬픈 얘기를 지어내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는 과거지사고 여러분 2번 한번 해보세요. If I had 시작. If I had studied English 이까지는 가정법이죠. 우리가 had BP니까 뭐라 합니까? 과거 완료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조동사에 뭐 써야 됩니까? 완료니까는 정답이 뭐예요? C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틀렸어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럼 어떡하라고? 여러분 1번하고 2번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1번과 2번의 차이점을 크게 한번 보십시오. 뭐가 다른 점입니까? 1번에는 now가 있다 없다? 없고 2번에는 뭐가 있어요? now가 있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키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혼합가정법이라는 게 이겁니다. 우리 반도 살면서 이럴 때 되게 많죠. 선생님, 과거에 내가 우리 반도 정말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그래요. 과거에 내가 이래 했었더라마 지금은 진짜 편할 건데 선생님 좀 더 신랄한 예문 들어도 됩니까? 과거에 엄마가 과외시키주고 할 때 영어를 그래 좀 했었더라마 지금 내가 이 말 들어본데 기종법 공부하고 이래 힘들지 않을 건데 오늘 수업 좀 싫다 이런 생각하십니까? 우리끼리니까 그런 말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군대 가기 전에 그죠? 토익 점수를 좀 따놨으면 아니면 토익은 골치 아프니까 군대 가기 전에 영어 회화라고 완벽하게 회화라도 마스터를 해놨으면 지금은 토익 점수만 올리면 될 텐데 뭐 이런 거 아무것도 해놓지 않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우리 반도요 과거의 것이 현재까지 영향 미칠 때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혼합가정법인데 딴 게 아니고 과거에 만약에 했었더라면 우리 반 과거적 얘기는 뭘 합니까? 가정과거 완료를 하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얘기는 뭘 합니까? 가정법 과거를 하게 돼 있죠. 그걸 혼합가정법 그래요. 여러분들 2시에 걸쳐실 때 그러면 원 지금 같은 경우는 뭘 합니까? 자 보십시오. 과거에 내가 영어 공부를 좀 했었더라면 이건 뭐예요? 그러냐? 과거적 얘기니까 뭘로 얘기한 겁니까? 과거적 얘기하니까 뭘로 얘기한 거예요? 가정과거 완료고 지금 아닙니까? 지금 now. 지금 좀 엽니까? 그 직업에 지원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요 가정법에서 지금 얘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까? 현재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까? 가정법 과거를 만들어야 됩니까?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는 여러분들 지금 A, B, C 중에서 뭐밖에 없습니까? 그러면요 A 아닙니까? B에 있는 사람 제일 혼나요. 쌤이 첫 시간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가정법에서는 여러분들 조동사는 어디 뜬다? 주절입니까? 부사절입니까? 주절에 조동사 뜬다고 내가 그만 얘기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 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각을 보고 야 이 B번은 바보 어바리. 왜? 가정법에서는 주절에 뭐가 떠야 된다가? 조동사가 떠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알고 보면 삼지선답니까? 이지선답니까? 이지선다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쌤 막 합니까? 이거를요 내가 육지선다, 칠지선다 만들 수 있다니까 왜? 쓸데없는 거 한금 적어놓고 우리만 연락 헷갈리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인생은 OX 아닙니까? 그죠? 이지선다 문제가 객관식 시험은 항상요 사지선다 중에서 2개는 L롱인 거예요. 그래서 오지선다도 똑같아. 항상요 오지선다 중에서 3개는 L롱이에요. 정신 차리고 수능 치시면 그죠? 둘 중에 한 개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뭡니까?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지 3개를 가려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변별력 있는 시험이죠. 마찬가지예요. 토익도. 사지선다 아닙니까? 항상 객관식이라는 것이 2개는 완전 L롱인 거예요. 항상 아시죠? 그래서 그 2개를 제끼고 나면 나머지 2개는 아리까리를 내는 거예요. 그 아리까리 중에서 정확하게 공부했는 놈만 한 개를 말을 타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원리 공부를 해놔야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법 공부하시면서 토익 공부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내 쌤이 근데 상담해보면 알도 뭐 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아요. 영어 교육학자 여러 명 됩니다. 우리 대학생들 토익에 상담하러 오면. 지가 그 말 잘 알면 지멋대로 하지 마. 근데 상담을 하는지 그죠? 기초가 굉장히 약하고 토익 240인데 방학 때 2달 만에 해가지고 680을 맞아야 된다.
그건 쌤이 늘 얘기하지만 쌤이요 2주 만에 결혼식 하는 거 똑같습니다. 쌤이요. 차라리 쌤이 2주 만에 결혼하면 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 친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해요. 내 친구 중에 했는데 그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영어의 기초는 탄탄한데 토익을 한 번도 안 해본 친구 있죠. 그런 친구는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기초가 약한 친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학습은 마술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니까 뭐 후루꾸루 그렇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 빡빡하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탄탄하게 기반 공사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시죠? 왜냐하면 항상 뭐라고 객관식은 사지선다 아닙니다. 이지선다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닌 거 두 개를 이렇게 제껴낼 수 있어야 돼요. 쌤이 그래서 아까 뭐라고? 가정법은 조동사에 주절에 뭐라고요? 여러분들 야와 갈등의 여지가 없어야 돼. 공부 좀 했는 데는 왜요? 조동사가 없는데 뭐 쌤이 7지 8지를 해도 이거 다음이가 아닌 거 알아야죠. 그래서 결국은 둘 중에 한 게 아닙니까? OX 문제예요. 사실은 맞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둘 중에 뭔가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법 가고 완료니까는 여러분들 조동사 완료해서 이거 찍으려 그랬다. 근데 꿈 깨셔야 돼요. 이때 이제 학습을 조금 더 했고 못했고 여러분들 궁뎅이 떼서 놀고 싶은데 한 번 덜 떼었는가 안 떼었는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얼마나 진중한지 볼 수 있는 문제죠. 근데 나우를 딱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 이상하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적 얘기인데 요거는 무슨 적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기잖아. 그러면 임마는 가정법 과거 완료고 임마는 뭐예요? 현재적 얘기하니까 가정법 과거라 해야 되죠. 가정법 과거는 조동사에 뭐라 해야 된다? 과거. 그래서 여기서 would 그다음 뭘 합니까? apply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가정법 요까지 봤으면 뭐예요? 그러면 가정과거 완료고 요마은 뭐예요? 그러면 가정법 과거죠. 그러니까는 하나입니까? 혼합되어 있습니까? 혼합되어 있죠. 우리 한자말 정말 멋져요. 뜻글자 그죠? 그래서 혼합가정법. 그러면 쌤 너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 시험 문제에 우란 절대적으로 줍니다. 우리반님 막 급풍구 내가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여긴 조동사 완료 그래가 이걸 딱 찍으려 그랬죠. 한 번 더 침을 꾹꾹 삼키시면서 뒤를 보셔야 돼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왜? 뭐도 도사리고 있다? 혼합가정법도 있기 때문에 근데 뒤에 뭐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 now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더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아시죠? 그래서 now를 보든지 혹은 뭘 본다고? 쌤이요? 발음까지 at the moment 끝이 똑같은 말인데 인마가 나오고 내가 둘 중에 한 개요. 그래서 한 번은 now 나왔다가 한 번은 at this moment at the moment 나왔다가 지금 그럴 때 아시죠? 그래서 둘 중에 한 개 조심해야겠구나. 여러분들 요거 나오구나 번갈아 가면 나오는데요. 됐죠? 과거에 쌤이 한번 다시 해볼까요? 과거에 영어로 좀 해놨었으면 지금요 그 직업에 어플라이 할 텐데 과거에 하지 않아가 지금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도 말씀 맞죠? 과거에 이랬으면 과거에 이럴 건데 보세요. 과거에 과거에 그 아이 번호를 좀 알아놨으면 이렇게 급할 때 지금 now at the moment 아시죠? 연락할 텐데 이게 뭐예요? 가정법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 완료입니까? 혼합가정법입니까? 혼합가정법. 과거에 이랬었더라면 지금 이럴 텐데 그래서 혼합가정법이야. 조금 알똥말똥하죠? 근데 우리 반도 그런 때 많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때 우리가 연락이 됐으면 지금요 이럴 때는 같이 공유하고 좋을 텐데 이런 거 맞죠? 우리도 살면서 그럴 때 되게 많습니다. 혼합가정법. 그래서 회화에서 많습니다. 근데 우리 반 혼합가정법까지 쓸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죠. 일단은 깨달아야 그 다음 단계로 우리 반이 발전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혼합가정법 여기 우리 칸매기를 한번 메꿔면 어떡합니다. 쌤이 너무 대구말 쓰네요. 칸매기를 메꿔낸다. 다시 해볼까요? 영어로 complete the blank. 좀 낫죠 영어가. 그래서 complete the blank 그죠? 그래서 이거 blank를 complete, fill out 좀 완성시켜 보세요. 영어가 더 편하죠 보면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일이? 그쵸? 과거 일이 언제까지? 현재까지 영향 미칠 때 쓰는 것이 혼합가정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쓰고 나서 다들 혼합가정법의 여왕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썼다. 그러면요 과거 일을 뭐라 합니까? 그러면요 가정법 뭐라 합니까? 가정과거 완료 잘하셨어요? 되게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요 현재가 뭐예요? 그러면요 현재는 우리 뭘로 합니까? 가정법 과거로 얘기하죠. 그러면 지금요 시제가 단순합니까? 두 시제가 걸쳐집니까? 두 시제가 걸쳐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유명한 뭐라 합니까? 혼합 가정법이라 하는데 과거적 일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영향이 미칠 때. 그런데요 쌤 너가 없으면 내가 어떡하냐? 우리가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쌤이요. 여러분들 현재를 나타내는 부사 뭐 있어요? now 또 뭐 있습니까? 그러면요 at the moment 얘가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갖다 at the moment 혼합가정법 아시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다루는 가정법이 굉장히 심도 있는 겁니다. 우리 책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강처럼 혼합가정법도 책에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정법
강조하는 도치도 책이 없어요. 책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가정법 현재 과거 그것만 계속 줍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까지만 챙겨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남은 10분 동안 쌤이 한 5분 남았습니까? 저 혼합 가정법까지 했으면요. 저거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저거 좀 보십시다. 교재를 선생님이 읽어오라고 신신당부를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서 우리는 교재에 어디 표시냐면 38, 39 이렇게 쓰고 나서 오케이. 쌤이 기똥찬 얘기를 잠깐만 해볼 테니까 한번 잡으십시오. 여러분 영어에서요. I wish가 뭐라고 쌤이요? 여러분들 I wish가 시험 문제 넣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잡으세요. 여러분 집에 가다 해보세요. Go 시작. Go home이죠. 그럼 보세요. 선생님 나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이 보통은요. wish 안 쓰고 하고 싶으시면 뭐합니까? I want 많이 쓰죠. 나 집에 가고 싶다 해보세요. I want to 시작. I want to go처럼 여러분요. wish도 뒤에 뭐가 나옵니까? 그죠? 투부정사 나오는 거 파트 5 시험 문제 원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wish 다음에 ing입니까? wish 다음에 투부정사입니까? wish 다음에 투부정사. 동사가 나오면 투부정사 처리하셔야 돼요. 아시죠? 이거 외울 거가 없다. 왜냐면 want랑 똑같아요. I want to go. I wish to go. 아시겠죠? 그래서 나 지금 집에 가고 싶은데 해보세요. I wish to go. 시작. I wish to go home now.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 말고 I wish는 첫 번째 뼈다고 투부정사 좋아한다. 외워놓으시고요. 두 번째 뭐죠 하냐면 여러분들 주어가 동사했으면 이렇게 징한 강한 소망도 많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쌤 그죠? 너 정말 주어가 동사였으면 진짜 좋겠다 이렇게 뭐야? 강한 소망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 보실 때요 정말 조심할 게 쌤 뭐라고 합니까? 주어가 동사였으면 그럼 보세요 나는 차가 있다 보세요 시작 I have a car 차가 있었다 보세요 과거 시작 I had a car 그건 직설법 과거잖아요 그 말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여러분들 I had a car 여러분 그런데 I wish 넣어보세요 if I wish 시작 I wish I had a car 다시 I wish 시작 I wish I had a car 여러분 I wish가 상징하는 게 쌤 뭐라고요? 빵빵빵 얘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 쌤이? 가정법 연마가 무슨 시제입니까? 과거 그래서 가정법 뭐다? 과거 왜 했던 기억나세요? 차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다시 해보세요 I wish I had 시작 I wish I had a car 이 오빠 차 있었어요? 없다고 내가 있지 않습니까? 오빠 그럼 차 가지고 온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쌤이요 이 오빠는 차가 있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언니가 없을 때 I don't have 안 그러고 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있었으면 여러분도 해보세요 난 돈이 좀 충분히 있었으면 해보세요 I wish I 시작 I wish I had enough money 지금 이 아이의 상태는 돈이 충분히 있습니까? 모질랍니까? 모질라는 거죠 이것이 이게 무엇인가 입니까 혹시요? 그죠? I wish I had는 여러분들 가정법 과거니까 지금 있다 없다? 없다. 현재 사실의 반대. 어떻게 들어간지 아시죠? 그러면 내가요. 번호 좀 알 수 없나? 하려고 그래. 해보세요. I wish I knew. 시작. I wish I knew the number. 여러분들께서 여기가 노미가 뉴미가요? new. 가정법 과거. 정말 잘 아시죠? 여러분들 그런데 쌤이 이거 말고 우리 반 가정법 과거 완료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 반 그러면 고개 버쩍 드시고 우리 반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 반이 I had입니까? had a car.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뭐입니까요? know입니까? had known입니까? had known the number. 쌤 이렇게 썼어요. 잘했죠? 이렇게. 여러분 쫄고 자시고 할 게 없는데 쌤 한번 볼까요? 여러분 I wish가 가정법이고 요게 무슨 시험이니까 그러면요 과거 완료 가지다 동사 had 플러스 pp죠. 연마 뭡니까 그러면요 가정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죠. 여러분들 여기서 가정과거 완료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나 해석할 때 얘는 입 밖에 뭐가 터지면 된다고 쌤이요? 그죠? 과정법 과거하고는 과거 완료는 과거에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쌤 안 갑니까? 처음 하면 별로 안 헷갈리는데 나중에 섞으면 되게 헷갈린다고 하는 안 갑니까? 그죠? 그럼 해보십시오. 아이고 과거에 뭐 맞죠? 근데 과거에 차가 있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보세요. I wish I had had 시작. I wish I had had a car. 여러분들 근데 아무도 조동사 had를 그렇게 우리만 바보처럼 had 이렇게 하지 않겠죠? 됐습니까? 조동사 줄여서서 이렇게 쓰자 해보세요. I wish I'd had 시작. I wish I'd had a car. 자 시작. 밑에 가보세요. I wish I'd known 시작. I wish I'd known 우리가 더 넘버. 과거에 금마 번호를 알았으면 내 지금 과거에 번호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실제로 과거에 알았나 몰랐나요? 몰랐어요. 과거에 차가 있었나 없었나요? 없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거제도 놀러 갔는데 차가 없어서 아쉬웠어요. 우리 반이 막 이게 좀 달리고 싶었는데 근데 언니가 과거에 그때 차가 있었으면 정말 좋았었는데 그지 우리 차가 없었어요 할 때 wish we had a car.
그러고 나니까 올바니요 참 없는 게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쌤도 20대 때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가진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뭐 해봐도 잃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지르면서 해봐야 된다 20대 때는. 그때 쌤 늘 하는 말이지만 노력 안 하고 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가진 게 없지 뭐 그죠? 그러니까 원래 뭐 주머니 5천 원 정도 있지 않나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뭐 화폐 단위 달라요? 화폐 단위가 다르고 물가 달라도 주머니에 있는 돈의 양은 비슷한 것 같은데 대학생들. 그죠?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쌤도 그죠? 그래도 뭐 쫄리지 않죠 원래 있지 않습니까? 말씀해보세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 돈이 좀 있다 칩시다. 사실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남편 없고 그래요. 그런 겁니까? 근데 우리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이 돈 좀 있고 의미가 나이가 예를 들어서 55살이라 칩시다. 다시 할게요. 선생님이요 돈 좀 있고 40살이라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40살이고 근데 우리 반 돈이 한 개도 없고 24살이에요. 절대 안 바꿀 겁니까? 우리 반 그럼 선생님 보세요. 50살이 아니 40살인데 우리 반이 이효리가 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지금 여학생들 22살, 3살이 좋습니까? 당연히 이효리죠.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영상 강의에서요 안 물어봐도 알 것 같아. 그리고 실제 강의에서 물어보면 뻔히 그럴걸요? 혜림아, 니 몇 살? 15살. 그죠? 15살에 네가 좋아? 아니면 40살에 이효리가 좋아? 야, 또 갈등하네. 그러니까 그죠? 근데 야, 뭐 그 이 나이 때도 그렇고 우리 반 나이 때도 그렇고 40이라는 나이 있을 것 같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근데 그 어쨌든 간에 우리 반은 자기가 뭘 가진지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걸 크게 현명하게 볼 수 있는 그 현자의 눈이 꼭 필요합니다. 현안. 그러지 않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그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 20대 저기 아닙니까? 재산 아닙니까? 30대가 무모하게 됩니까? 맞습니까? 어디 감히 토익 230점짜리가 여러분들 그 삼성에 들어갈 꿈을 꾸겠어요. 어른 되면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왜 20대들은 맨 계획을 그렇게 세우대요? 근데 또 하죠, 혹하다가. 그것 때문에 공부한 거 아닙니까? 20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정의 내릴 수 없는 그런 나이 아닙니까? 청춘 자부십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요, 쌤 요 얘기를 드린 이유가 다음 시간 수업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연마가 뭐야? 가정법? 과거죠. 연마 뭐야? 가정과거? 완료죠. 이게 뭐예요? 그 유명한 뭘 합니까? 가정법의 무슨 파트? 응용 파트로서 다음 시간에 하는데 다음 시간 쌤 수업은 이렇게 할 겁니다. 말하기 패턴반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가정법하고 섞어서 우리 반이 가정법 문장이 입으로 한 10문장 정도는 최소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쌤 수업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우리 반이 하셔야 될 일은 저겁니다. 교재에 없는 내용을 오늘 했기 때문에 특강처럼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30 어디에서부터 했습니까? 35부터요? 가정 36부터 같은데 36부터 39까지 연습 문제를 무조건 풀어오기가 숙제입니다. 뺏겨서 오세요. 안 되면 아시죠? 근데 거기까지 하십시다. That's all for today. Thank you very much for joining me. 그죠? 내일 제목 계속 기꺼이 하도록 합니다. Have a good day. See you. 수고하셨습니다.